제가 인도에 5년 3개월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는 사업 한 분 사람은 아니고 그냥 리서처로서 델리에 가서 딱 뉴델리입니다. 그렇죠? 델리하고 구르가온에 가가지고 5년 3개월 동안 인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저희한테 물어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2년 한 8개월, 2년 한 5개월 되니까 그동안은 계속 제가 인도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봤고 뉴스를 보고 계속 팔로우한 거를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들 중에서 다른 지역에 가시거나 다른 부분을 찾아보실 분들, 그리고 인도 경제가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락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누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라는 나라, 인도라는 경제에 대해서는 처음 가보신 분들도 말씀은 가능하세요. 인도가 어떻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왜? 자기의 경험을 바탕한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한 말도 안 틀려요. 저는 그냥 단지 오래 봤기 때문에 그 말하면 아 그렇다라고 말을 느낄 뿐이죠. 그렇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하시고 들으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인도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모디라는 분, 기존 정치와 가장 달랐기 때문에 모디 이분께서는 일당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센 분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으로는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 힌디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맨입니다. 그렇죠? 가장 인구가 지금은 2등이지만 곧 중국을 제칠 거죠. 소위 말하는 인구 파급 효과도 굉장히 커요. 일하게 해가지고 돈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 늙으신 분들, 이분들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저 인력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냐? 다릅니다. 그죠? 다 여쭤보시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러죠? 진짜 필요한 부분, 단순 인력들도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주변 지역 내에서 80km 내에서 고용하지 말라는 이런 원칙들도 있죠. 그 원칙 지켜가면서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요인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나 마이너스 요인이나 여러분들이 뭘 하시거나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지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 인력들이 만약 생산 활동에 투입된다면 인도 경제를 끌고 나갈 가장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에 가려는 거죠. 마켓이죠. 그렇죠? 13억 인구의 유동인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구매력, 저 시장을 보고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 시장도 나눠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시장이 아니에요. 도시 시장이 있고 농촌 시장이 있고 하이 퀄리티 제품이 존재하고 완전히 BOP라는 바다모 프라밀이라는 아주 저가 제품군이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키포인트를 두고 실행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게 인도 특징입니다. 그다음 인도 경제 성장률 그렇죠? 뭐 7% 이상 고공 성장한다 그랬는데 해필 이 부분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5%. 8%까지 갔다가 결국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7%는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체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걸 따지고 보면 저기 중간에서 나왔던 NBFC라는 거 있죠. Non-Banking Financial. 비은행 금융기관들, 곧 ILFS가 파산에 가까워지면서 자금이 안 든 게 가장 커요. 그 요인을 거슬러 가자면 2016년도 11월 8일에 급작스럽게 되는 화폐개혁 조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도 경제는 자금을 모아놓고 그 자금 저축한 돈을 뽑아서 쓰는 경제가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구조가 많은데 유동성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거죠. 저 유동성을 풀어줘야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은행들이 지금은 부채 비율이 높죠. NPA라고 Non-Performing Assets라는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게 안 풀리고 있어요. 저 부분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게 가장 큽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리고 농업도 경제 성장이 안 좋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격이 안 좋은데 저게 언제쯤 턴할 거냐? 디왈리 때는 아니고 아마 내년 1분기는 지나면 새롭게 턴하지 않을까. 그렇게 대부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소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요인이 있고요. 그렇죠. 저건 세부적으로 더 나눠놓은 경우죠. 그렇죠. 유동성 부족, 글로벌 요인, 그 다음에 농촌 임금 상승을 떨어졌고 또 하나는 유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사우디 폭격 때문에 또 올라갔죠. 그렇죠. 또 내려앉고 인도 경제가 필요한 수입 석유 소요량의 80% 이상을 수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하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재정 적자라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요인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원리죠. 그렇죠? 대출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저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시중은행들이 움직여요. 저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원래 0.25%씩 낮춰야 되는데 0.35%를 낮춰놨습니다. 그렇죠? 저기 오른쪽은 홈 크레딧 인디아 뭐 주로 뭐 사냐? 내구 소비재, 이륜차, 개인 지출, 자동차, 뭐 집,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그렇죠?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 저게 대출 이자를 낮추자 그러다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렇죠? 근데 은행들이 신용 규모가 갖춰져야만 신용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저게 따라 안 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풀어줄 하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저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도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시점이죠. 그렇죠? 경기 시점이 언제 거꾸로질 때 볼 거냐 올라갈 때 볼 거냐 문제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도 경제만이 유일하게 한 7% 성장은 할 거예요. 왜냐 그런다 그러면 인도 경제에 새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가 1년에 1200만 명 정도 들어와요. 1200만 명이 유입되자면 얘네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 8% 이상 성장을 가져가야만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모디 총리도 이걸 알기 때문에 도입한 게 메이크 인 인디아죠. 그렇죠? 제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소득의 선순환을 낳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청년 인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구 늘어날 거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소비 형태가 바뀌겠죠. 지금까지는 FMCG 중심으로 일용 소비재가 많았다 그런다면 이제는 소비 구조가 바뀌어 갈 거예요. 이 소비 구조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타겟을 어디에 잡겠느냐에 따라 가지고 타겟 프로덕트가 달라지겠죠. 지금 들어가시겠다 그런다면 타겟 프로덕트를 뭘로 가져갈 거냐 그러면 한국이 과거에 있었던 그 제품을 그게 주종 제품이죠. 그렇죠? 매스 마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급 제품은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매스 마켓을 가져간다면 저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한 2, 3년 전에 한국 제품 중에 가장 큰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사포가 왜 팔리나 그러죠. 건설 현장에 쓰이잖아요. 건설 현장 뭐 이것도 닦아내는데 그 사람들은 일용 잡부들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 시장이 제법 크대요. 문제는 중국산을 썼는데 한국산을 쓰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죠. 이 제품이 가격도 싸고 그래서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자는 제품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실 제품이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시장의 주력 제품으로 적용할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트랙 만드는 거죠. 한국이 잘 크니까 그걸 인도에 가져 올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인도에 우레탄 트랙을 깔 공원 같은 게 있을까요? 한 번만 와보시면 그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가격대 절대 안 맞아요. 그거 깔아가지고 지자체가 그거 만들어 놓을 땐 거의 별로 없어요. 제가 만약 가져온다면 차라리 폐타이어 갖고 그냥 싸게 만드는 거는 몰라도 굳이 그 좋은 우레탄 갖고 해가지고 발목 보호한다고 할 때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한 2010 몇 년대에 프로 배구 리그를 봤는데 프로 배구 리그를 어디서 하냐 그러면 맨 위에서 해요. 트랙을 선을 뭘로 끊느냐. 저 테니스장 가면 선 끊는 거 있죠. 도로래 같은 거. 그거로 쉬는 시간에 줄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또 되면 좀 쉬고요. 그렇죠?
시장이 달라요. 그보다 물론 고가 시장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요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볼 거냐를 충분히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분명히 커갈 거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타겟팅해야 될 제품군이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CSR이에요. 그렇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저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법인 세우고 만약 순이익이 저기서 순자산 50억 루피, 50억 해봤자 17 곱하면 800억, 850억 되죠. 그렇죠? 매출액 100억 루피, 1700억, 순이익 5천만 루피니까 5억 잡고 8.5억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CSR을 해야 돼요. 전년도 3년 평균의 2% 그렇죠? 저걸 강제화시킨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법이. 오른쪽에서는 CSR 의무화를 강화시켰다 그랬죠.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옛날에 돈 안 쓰면 안 쓴 이유를 밝혀가지고 보고서를 내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돈을 안 쓰면 그 자금을 별도의 CSR 어카운트로 정부가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그 돈을 쓰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빨간 게 써놓은 거 있죠. CSR 오피서 이그제큐티브즈는 최대 3년 금고형. 저게 초기에는 저렇게 나왔어요. 법안이. 저거 딱 나오니까 모든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죠. 저거 안 하면 감방 가는데 누가 저거 담당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또 생 난리를 안 치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의 결론은 저건 약간 지금 유예시켜놨어요. 궁극적으로는 갈 거예요. 아마. 저분들이 하는 것들이 보면 초기에 발표되는 것들은 또 논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앞으로 인도 가시면 보고서 낼 텐데 절대로 첫 번째 언론에 나온 거 그대로 보고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보고했다간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조금 더 보신 다음에 다른 업종이 뭐 하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 보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갖다가 거의 다 맨날 니는 뭐 하니 맨날 좋은 거 올렸다가 깨지는 게 판판이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양치기 소년이라 그러죠. 그렇죠? 저희도 가면 항상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해요. 절대 좋게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금고형 해민다 때려놨더니 바로 얼마 안 돼가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좀 보시란 소리예요. 진중하게 분석을 하고 길게 보셔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CSR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시고 최대한 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잘 쓰려는 방향을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왜 인도를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인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공산당 사회에서 돈을 주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모디 정부도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 공무원들을 3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세도가 생기고 있어요. 쟤네도 이제 뻔히 알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아실 건 아시고 제대로 비켜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기에는 추진 활동들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써놨어요. 그냥 저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요.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해야 될 것들은 주로 건강기아, 농촌개발, 첨단용사, 슬럼개발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종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추진 주체가 누가 많이 하냐. 주로 보면 환경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환경유발 기업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 사업하기 좋은 순위죠. 그렇죠? 77입니다. 그렇죠? 모디 정부 들어가지고 원래는 50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안 되죠. 한국은 몇이에요? 한국은 저 순위 지금 몇이죠? 저거 대부분으로 보면 참 그래요. 그렇죠? 한국이 4위, 5위라 그러면 또 대부분이 놀라세요. 그렇죠? 한국이 그렇게 높냐 그래요. 그렇죠? 한국 4위하고 5위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사업하시기 편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렇죠? 인도 77위에 그렇죠? 옛날 대비 많이 좋아졌어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등록하고 모든 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순위에 혹하셔가지고 할 건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순위는 델리하고 뭄바이죠. 그렇죠? 두 개 도시에서 사업하기 좋은 순위예요. 다 틀리다는 소리예요.
주별로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활동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에서 행해지는 관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걸 안 보시고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물류 환경 지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통감 배우겠지만 인도도 경쟁력 지수에 국가의 순위 나와 있는 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모디 정부 들어서 가지고 좀 좋아질 거나 했더니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순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참 점진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물류 사업 하시면 돈 벌 거예요. 물류 사업 부문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곧 사업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다 갖춰지고 나서 가면 이미 시장은 꽉 차 있고 경쟁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상황에서는 더 싸우기가 힘들어져요. 오히려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런다면 이 시장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싸울 건가 그걸 고민해서 들어가시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율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자정부지수 모디가 가장 잘한 게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에 주지사가 아니죠. 주총리 시절에 그렇죠. 가장 잘한 건 이 가버먼트예요. 저분이 옛날부터 할 때 부정부패를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돈 주는 걸 굉장히 막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구자라트 마을 단위마다 인터넷 깔아주고 노트북 우리로 말하면 데스크탑 같은 거죠. 보여주고 전부 다 전자정부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함부로 돈을 못 떼먹죠. 그렇죠? 절차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 시간에 맞춰가서 움직이게 해줬어요. 그럴 때 모두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저요인들이에요. 그리고 저걸 전담하는 부서도 지금은 아웃소싱을 주는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못 건들죠. 그러면 담당하는 분 다르고 온라인 사이트 관리하는 분 다르기 때문에 투명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 요인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는 인도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누만이에요. 그렇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인도에 가면 하누만 무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원숭이라 깔볼 분 절대 아니에요. 가실 때 혹시 라마야나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가세요. 라마야나 읽어보시면 왜 원숭이가 저렇게 중요하고 원숭이 제가 뭐 하는 분인지 그리고 축제 때 왜 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라고 가는 거 써놓은 거고요. 그렇죠? 원숭이도 신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 또 하나 찬디가르 저기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거. 가장 선진화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가 반듯반듯하고 블록화를 대놨죠. 그렇죠? 유럽이 개발했어요. 저런 도시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기 말 레이프 케이스있어요. 그렇죠? 인구 대비 보면 인도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근데 꼭 저걸 강조하죠. 왜? 워낙 좀 흉폭한 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워낙 강조해서 그럴 뿐이지 비율적으로 숫자상으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그렇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남자가 혼자 다니든 여자가 혼자 다니는 사고는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찾아다닐 뿐이지. 그래 조심을 하시라는 것이지 저게 꼭 인도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론 농촌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생기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코끼리에 그렇죠? 다 보는 분에 따라 다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한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것도 다 다르실 거예요. 또 어느 지역 갔다 오시면 그 지역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딱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인도에 다시 오신 분들. 살기는 힘들어. 그렇죠? 이게 왜냐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이 인도는 괜찮고 살만해 하면 교민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인도는 교민이 별로 안 늘어나죠. 그렇죠? 교민 사회가 돼야만 그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고 커져요. 근데 아직까지 인도는 주재원 중심 사회예요.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도 한번 다시 갈래 그러면 네 라고 선뜻 대답하신 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도의 현실한 소리예요. 인도는 커가는데 다양한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안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좋아하신 분도 계세요. 그 좋아하신 분들 보내라는 소리예요. 주재원들을. 인도를 싫어하는 사람 보내놨다가는 분명히 개판 주고 깡판 주고 오니까요. 그렇죠? 왜? 자기가 싫은 데 가서 뭘 잘하겠어요? 그분들을 보내려면 분명히 현지인들하고 갈등만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주재원 선정할 때는 능력은 조금 안 되시더라도 죄송하지만 그죠? 이런 말씀드리지만 인도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인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보내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책 쓸 때는 그런 소리 안 썼는데요. 가서 한 5년 살다 보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파견자 원칙에서 첫째
유능력자 똑똑한 사람들 절대 인도 안 가려고 그러죠. 선진국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부인들께서는 선진국 가는 것보다 개도국 가면 훨씬 편해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실 뿐이지. 그 다음에 그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좋아하시는 부분에 놓으면 사업을 하려고 해요. 현지인들 어차피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현지인들하고 배척하고 사실 거예요? 현지인들을 끌어안고 갈 분들은 그 나라를 이해하고 좋아할 뿐이에요. 사실은 가면 좀 답답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마케팅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업들이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례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에 그렇죠? 마루티 스즈키하고 현대가 거의 한 승용차 시장에서 보면 70% 가까이 점유해요. 근데 요번에 현대가 좀 잘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두 개의 체제가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SUV 시장이에요. 그렇죠? 소형. 승용차가 아니고 소형 SUV 시장이 지금 인도가 커지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거는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놈, 더스트라는 놈이죠. 저게 르노가 만든 건데 저게 제일 처음 저 부분을 만든 차량이에요. 인도에서 별로 없었던 소형 SUV 들어가 가지고 그 가격대에 제품군을 넓혀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놈이 저놈이에요. 르노. 타보면 별로 안 좋은데 소형차 대비 가격 경쟁력도 뭐 조금 비싸지만 탈만하다는 차량이었어요. 그렇죠? 저게 인기를 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에코스포츠라는 차예요. 포드가 맨날 죽 쓰다가 저거 만들고 괜찮아 보였어요. 뭐 두 개 보면 비슷비슷하죠, 차종이? 근데 다 보시면 다 비슷할까요? 그렇죠? 큰 특색이 별로 없어요. 과연 뭐가 제일 이뻐 보이냐? 뭐 사진을 제가 좀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가장 이뻐 보이는 차는 뭐 크레타도 나름, 근데 또 가서 보면 별로예요. 그렇죠? 셀토스가 괜찮아요. 어쨌든 에코스포츠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크레타예요. 현대. 저 차종을 중국 걸 갖고 왔어요. 프레임.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제가 시장을 다 휘어잡았어요. 다른 제품 대비 성능도 괜찮고 디자인이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월별 판매 10,000대 이상 가면서 제가 한 1년간을 그 시장을 평정을 해요. 더스트는 죽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 마루티 스즈키 아까 시장 1위 하던 놈이죠. 비타라 브릿지라는 걸 쟤를 만들어내요. 제가 시장 점유율을 크레타를 잡고 10,000대 이상 팔려가지고 다시 1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 밑에는 더스트고 저걸 잡은 게 뭐냐 그러면 여기는 조그만 차가 없네. 베뉴 있죠. 베뉴. 현대 베뉴. 소형차 걔가 잡았어요. 문제는 서로 경쟁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소리죠. 시장이 되면 누구라도 다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포드, 현다이, 마루티 수즈키, 외국차도 들어오죠. 근데 일본 차나 저런 차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현대는 디자인이 가장 큰 강점이고 예뻐 보여요. 다른 차 대비. 뭔가가 차별화할 수 있는 우위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잡았던 소리예요. 근데 더스트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아래쪽에 리모델 나오죠. 그렇죠? 차량도 좀 넓히고 디자인을 바꾸려고 해요. 저게 먹힐까는 또 모르겠죠. 하지만 신차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더라도 한번 팔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턴이 언제쯤 들어올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죠. 한 가지 제품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시장은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든 뭔가 되든 상황이 바뀌든 변화가 오게 된다는 소리죠. 그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크레타를 잡은 게 베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신차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크레타를 죽였어요. 셀토스가 나왔죠. 기아. 아래쪽 하단에 있는 두 번째. 저것도 예뻐 보여요. 저거에 비하면 크레타는 약간 디자인이 좀 달라 보여요. 좀 오래된 형태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를 잡을 수도 있어요. 시장 자체가 별로 안 크다면. 그렇죠?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티 스즈키의 마케팅 전략은 제품 경쟁력이죠. 그렇죠? 뭘 제품을 가져갈 거냐.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부터 가져갔어요. 알토라는 거. 아주 타보면 조그매요. 저걸 가져갔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유통망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시자면 업체들을 결국은 B2C로 가자면 유통망 확충이에요.
유통망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갈 거냐. 왜? 고객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저걸 안 하신다 그런다면 전자상거래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전자상거래 시장도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죠. 왜? 플리카트를 인수하면서 센 놈 두 놈이 붙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싸움으로 갔냐 그러면 결국은 자금 싸움이에요. 그래서 CJ 오쇼핑이 잘 나가다가 철수했죠. 뭄바이에. 왜 철수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결국은 자금 얘기래요. 자금은 경우에 작게 가져갔다가 보니까 월마트 들어오고 아마존 들어와가지고 경치가 키우면서 가격 경쟁이 싸게 깔아버리니까 못 버틴다는 거죠. 그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통망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해요. 알지소해야만 소비자들이 사오겠죠. 그래가지고 농촌까지는 안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제품 다변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알토라고 하는 게 저게 조그만 게 있는데 현대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쌍트로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 아실 거예요. 아토즈라고 아세요 혹시? 연세 되신 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고 아토즈 아시는 분들은 조금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토즈가 한국에서 무지 안 팔렸죠. 그 차가 보면 모양도 별로 없겠는데 인도 가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쌍트로 바꾸고. 왜 그랬겠어요? 저로 원래 인도 차들이 차고가 낮아요. 근데 뭐 다 키가 제만한가요? 키 큰 사람도 있고 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들 터번 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맨날 탔죠. 근데 쌍트로는 차고가 높아요. 이걸 쓰고도 차가 운전하기 조금 편했거든요. 그래서 대박 쳤잖아요. 그죠? 시장을 우연한 기회에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몰랐거든요. 또 하나는 현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취약사였냐 그러면 초기에는 한국 차들은 어디가 제일 승차감이 좋아요? 대부분 차들은 운전석이 제일 낫죠? 왜? 주로 자기가 운전하잖아요. 뒤에는 저가 차들은 뒤 타보시면 별로 안 편해요. 인도는 운전을 자기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사들이 해요. 돈 있는 사람들 뒤에 앉아가죠. 기사가 자기보다 편한 차가 팔리겠어요? 그거 안 팔려요. 그래서 그 한국 베르나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왜? 소비자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불편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자들은 뒤에 앉으니까 이런 클래스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요인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구도 마찬가지죠. 주방에 요리하는 사람은 한국은 아주머님들이지만 인도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굳이 좋은 가구 안 깔고 좋은 시스템 안 깔아요. 근데 그걸 팔겠다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는 소리죠.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하겠죠. 주택은 또 틀려요. 그렇죠? 클래스파이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자동차고요. 그렇죠? 그 다음 나노. 제가 좋아하는 차량인데 저게 안 팔려요. 그렇죠? 생산이 지금 제로로 가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거 철회해야 돼요. 왜 보여주느냐? 인도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나탄 타타가 만든 차가 저거죠. 원네카 10만 루피. 그 당시에 약 한 210만 원 하겠다는 차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차라는 이미지가 뭘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차를 옛날에 왜 샀죠? 우리가 경제가 막 떠오를 때, 그렇죠? 차를 사는 거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소셜 포지션이죠. 인도는 아직 저게 좌우하거든요. 근데 라탄 타타가 가장 큰 실수를 했죠. 저기 보면 가장 월드 칩스트 카예요. 사회적 포지션이 있고 사회적 소셜 포지션으로 차를 샀는데 가장 싼 차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거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싼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저 요인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못한 케이스예요. 저걸 차라리 가격을 좀 높이더라도 알토 정도만 해놔놓고 내가 오히려 더 좋게 만들겠다 하다 보면 제품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가격이 안 되죠. 생산 원가를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장 이전하고 그다음에 가다가 차가 처음에 출시해서 불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포지셔닝 사례가 잘못된다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자면 저게 인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알고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보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소리야. 저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차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조금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접착제로 만들었죠. 그렇죠? 늘 볼트로 써야 되는데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접착제 쓰다 보니까 화재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어요. 단점이 있죠. 그렇죠? 제품이 갖출 건 갖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도 소비자들이 과연 가격대로만 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적정한 품질에 가격은 저렴하게 가져가야 팔리는 게 아직은 매스 마켓, 그것도 FMCG 산업의 특징이에요. 그다음 가전 부분이죠. 그렇죠? 시장은 다 좋아요. 왜? 분명히 크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장밋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큰다죠. 그렇죠? 하지만 적당히 보고 가실 때는 저러더라도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하라는 거고 저건 자료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가전은 그래도 한국계요. 그중에 중국계가 밀고 들어오죠. 그렇죠? 중국계 하이얼 같은 경우 나오고 그리고 인도 업체들도 커요. 인도 업체 자체들은 그 시장을 지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가격대를 상대적으로 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스탠드형 냉장고죠. 그렇죠? 아직까지 양문형 시장 아니에요. 그죠? 양문형 시장보다는 그냥 저렇게 우리 옛날에 있는 투도어 형태죠. 그렇죠? 투도어 형태고 그리고 쟤네들은 냉동을 별로 안 써요. 한국 분들은 냉동을 좋아하시는데 더운 데 가니까 저는 바로바로 식품을 길거리에 나가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래 냉동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냉동고를 밑으로 내리고 냉장고를 위로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성은 그 개념을 바꾼 것도 있어요. 그 하나의 개념이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LG하고 삼성이 아직 리드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건 에어컨이죠. 그렇죠? 에어컨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전력은 오히려 생산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AC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집마다 룸마다 룸 AC를 달잖아요. 그렇죠? 룸 에어컨을 달기 때문에 그 수요도 커요.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LG가 센데 타타그룹도 키우고 있어요. 세탁기, 선풍기 시장도 굉장히 크죠. 워낙 덥다 보니까 1년 사실 집안에 있으면 계속 더우니까 겨울 빼고는 한 19개월 이상은 따뜻한 나라죠. 그렇죠? 그럴 때 선풍기는 항상 켜놓기 때문에 선풍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요. LG 같은 경우가 가장 잘한 게 저기 모스키토 모기가 싫어하는 전파 만든 경우에 그렇죠?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내는 에어컨을 만들었죠. 저런 경우는 제법 들어가요. 왜? 모기들이 워낙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저런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인도 소비자들도 영악한 소비자들 제법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말씀이 저거 일부러 문 열어놓고 야 니네 제품 썼으니까 모기 들어온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달라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죠? 영악한 소비자들 많습니다. 그렇죠? 송악한 애들도 많아요. 쟤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라서 어쨌든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앱을 빨래하는 걸 봐가지고 위에다가 앱을 빨래하게끔 만들고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분들도 현지 시장에 가가지고 오랜 사업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현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안다는 거죠. 알고 나서 제품을 만들고 변화된 제품을 만들고 그 시장에 맞는 걸 가져가는 경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는 걸 그대로 가져가시더라도 통용될 건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약간씩 바꿔야 될 거는 특히 B2C로 가시자 그런다면 저희에 있는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제품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뭐가 다른지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변화되겠죠. 초록색 맨 위에 있는 게 저게 화웨이일까요? 화웨이? 맞지? 샤오미 거고 위에 있는 붉은색 계통이 삼성전자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2018년 Q2라 그러죠. 그렇죠? 저거는 캘린더 이어입니다. 그렇죠? 캘린더 이어 Q2니까 18년 4월부터 6월까지 저때 한번 살짝 이기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뒤지고 있어요. 샤오미가 왜 이길까? 가성비죠.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보니까 잘 팔려요. 그리고 쟤네들의 전략은 중국판 전략을 그대로 가져왔죠. 뭐냐? 온라인 상거래로 때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두 업체 거래 맺고 얘가 저가로 팔게 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확 늘어난 경우죠. 그렇죠? 삼성은 그러다 보니까 저게 보복되다 보니까 삼성이
M 시리즈 제품 만들었잖아요. 샤오미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낮춰가지고 제품 가격을 낮춰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고급 부분 그대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샤오미도 삼성을 따라와요. 쟤네들도 원래는 온라인 집중하다가 요즘은 가보시면 현장에서 체험한 관도 있고 오프라인도 열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게 된다 그런다면 미투 전략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투 전략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건 또 전략이 어떻게 더 계속 유지할까는 다르죠. 그 다음에 과거에 저 오른쪽에도 중간에 있던 거 있죠. 왼쪽에서. 저게 마이크로막스라고 인도 업체들이에요. 저때 16년대만 하더라도 인도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한 50% 이상을 점유했어요. 근데 쟤네들이 싹 다 어디에 밀렸냐? 중국에 밀렸죠. 가격 저가 제품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인도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생산 공장을 안 갖고 OEM을 줬어요. 중국 업체.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OEM 받아가지고 소비자들을 추세라든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쟤네들이 바로 OEM 줬고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제품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 업체 비중이 50%를 가볍게 넘죠. 삼성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도 피치폰 만들면서 연간 1000만 대 만들 수 있는 거를 노이드에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키워가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결국은 샤오미의 전략 같은 경우도 분명히 풀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시장 주도 세력이 있는 경우 그 밑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격하고 유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렇다면 과연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품군을 브랜드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급품, 중저가, 그 다음에 뭐 미들 프로덕트를 가져갈 건지 그 전략을 같이 세워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MIS3 메이크 인 인디아 맞추기 위해서 현지에서 공장, 쟤들도 공장은 없죠. 폭스콘 이용해요. 폭스콘. 그렇죠? 폭스콘하고 직접 제조 계획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전문 제조업체가 있는 그들하고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고, 광고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지말 광고를 한다든지 뭐 메이크 인 인디아 사자 한다든지, 그리고 또 체험관도 세우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병행돼야 되는데요. 그 다음 또 여기서는 뭐 FMCG라 해가지고 식료품, 헬스케어, 하우스홀드 앤드 퍼스널 케어.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는 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렸죠. 그렇죠? 저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중에서 한때 제일 잘했던 게 힌두스탄 유니레버죠. 저거 절대 인도 기업, 영국 기업이 아니고 인도 기업 인식을 하죠. 왜? 그만큼 오래되었고 인도 기업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렇죠? 철저한 현지화. 인도에 좋은 것은 유니레버도 좋다. 아예 인도에 맞춤 제품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때 제품 가격도 보면 샴푸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병에 담가 나오면 가격이 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목욕탕 가면 일회용 주는 거 있죠. 그 일회용으로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낮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창출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시장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그 니치 마켓 내에서 특별한 자기의 제품군을 창출해가지고 시장을 끌고 간 케이스죠. 그게 하나 있고, 성장 전략으로는 한국 기업들 싫어하는데 합작도 해볼 만은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합작은 하지 마라 그러죠. 왜? 한국 사람들이 논리에 약하고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는 절대적으로 뭐에 기판을 두냐 그러면 계약문하고 문서에 바탕을 둬요. 한국은 하이 컨텍스트 칼처라 그러죠. 대표적인 게 거시기가 통하는 나라죠. 그렇죠? 대부분 그냥 주변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시기 그러면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거시기 문화가 하이 컨텍스트 칼처예요. 왜? 서로 뒷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 말하면 대충 알죠. 인도 분들 절대 안 그렇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을 해줘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 관리자들과 혼내실 때 소리만 지르고 얼굴 붉혀봤자 여러분들이 100점 100패예요. 직원 깰 때는 조근조근 팩트 베이스로 팩트를 다 모아가지고 자료 베이스로 하나씩 깨야 돼요. 이거 하시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문제는 있어요. 어쨌든 문화적 배경이 틀려요. 하이 컨텍스트하고 로우 컨텍스트 컬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가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작도 필요는 해요. 왜? 합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버리면 돼요. 합작을 끝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합작은 어느 분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달성하고 난 다음 받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잠깐 하고 난 다음 바꿔가고, 그 대신 여러분의 그때 합작을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몰빵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줄 건 조금 주고 얻을 건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력 제품은 뒤로 빼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주력 제품으로 바꾸면 되죠. 그런 전략도 필요한데 합작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M&A도 조그만 거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키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사회공헌이죠. 저는 CSR 굉장히 잘했어요. 비누 판매 늘리기 위해서 손씻기 프로그램, 이걸 공익 광고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렇죠? 저걸 펼쳤다는 소리예요. 아까 CSR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품 판매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인과 관련되는 CSR 활동을 잡아서 해나가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죠. 롯데제과에 그렇죠? 저분들 나가서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출, M&A, 천나의 공장 갖고 처음에 M&A 할 때는 사탕했어요. 그렇죠? 여기 페리 제가 인수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들리게서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오른쪽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매출은 계속 내가 순이익은 별로 안 나요. 저게 자기네들이 공포한 케이스예요. 제가 저거 뻥으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게 나와요. 그래서 순이익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소리죠. 오래 걸려요. 아까 연사분께서도 장기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버팅길 수 있는 체력이 저기서 나와야 돼요. 시장을 넓혀간다 해서 당장 순이익이 여러분들 손안에 잡히시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가시면 3년, 4년의 승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나가실라 그러면 본사 설득해서 최소한 3, 4년 기다릴 수 있는 걸 설득을 하고 가셔야 돼요. 단기간에 가서 승부 보기는 몇 개밖에 없어요. 잘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버티기 있는 시장의 소리죠. 지금부터 가서 틀을 닦아놔야만 시장이 클 때 기반이 되는 경우죠. 지금은 시드 까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키워나갈 거는 최소한 3년 이상을 버티셔야 돼요.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납품을 사장님 만나봐도 그렇죠. 그분도 최소한 3년 걸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소싱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회사가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몇 년, 최소한 10년 이상 거래할 거라는 확신감이 서야만 구매를 하겠죠. 뭐 믿고 여러분들 당장 1년 만에 구매를 하겠어요? 트라이얼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거래 관계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의 틀을 잡고 인도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기업이라는 걸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전자상거래 뭐 하셨으니까 잘 커요. 그렇죠? 크겠죠. 분명히. 더 빨리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트라, 스냅딜, 자봉, 아마존, 플리카트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무도 책을 안 보시네. 그렇죠. 소똥 케이크 저거 왜 사가겠어요? 저거 판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존에서 발열량 기준을 해가지고 무게 따라가지고 가격대가 천차만별 있어요. 저게 인도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심심해가 잠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것도 팔아요. 돈 되는 건 다 팔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왜? 농촌 가구에서는 아직까지 LPG나 이런기 공급이 안 되게 연료로 쓴다는 소리예요. 연료로. 아주머니들 지나가는 거 모아가지고 치득치득 치대가지고 햇볕에 말려놓고 좋은 제품 걸려가지고 저렇게 판다는 소리야. 저게 인도라는 소리예요. 저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시라고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킹. 머리가 굉장히 좋은 양반이죠. 인도 사람들 머리 좋다는 건 저런 데서 나타나요. 쟤는 뭐 했냐?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16%는 도시에 저런 애들은 충분히 잘 쓰죠. 나머지 14%, 70% 저런 애들은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밑에 있는 70%는 전자상거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시장을 창출했다는 소리죠. 뭐 했냐? 자기가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대신 대행해 주는 거야. 자기가 물건 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여주고 야 여기도 이런 제품 있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래? 이런 제품 또 현금 그러려는 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현금 와가지고 이 사람도 주면 돼요. 이 업체한테. 그럼 얘는 이 돈 받아가지고 전자상거래 업체한테 돈을 주면 되는 경우죠. 수수료는 좀 받겠지만. 이와 같이 찾아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례예요. 지금 매장은 저렇게 늘어났어요. 39,000개 이상. 1억 3천 명. 뭐 13억에 10%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크고 있어요. 그렇죠? 에로 요인. 에로 요인은 뭐
인프라 시설 부족, 물류 부족, 저건 당연한 거예요. 저건 에러 요인이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업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역으로. 왜? 저거는 주어진 현상이에요. 저거 정부한테 가서 해결해 주세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정부가 어떻게 해줘요? 한국 정부 이거 해결 못 해줘요. 인도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게 있기 때문에 사업 기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저걸 어떻게 물류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단지 근데 환율 문제 저런 거는 고유의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분명히 발생을 해요. 이거는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뭐 수합을 하든지 딜을 하든지 은행에 가가지고 미리 뭐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빨리 틀고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재빨리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선진 기업들은 근데 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소리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혼내시더라도 목소리 크게 하시면 지시는 거예요. 혼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조근조근 팩트 베이스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네 잘못을 하면 애들 꼼짝을 못해요. 근데 한국 분들 성질 급하셔가지고 한국 욕 못 알아들을까 봐 쉽게 욕하고 그렇죠? 감정으로 다 느껴져요. 그렇죠? 외국 분들 욕하면 안 느껴져요? 기분은 느끼시잖아요. 분명히. 다 그런 느낌이라는 소리예요. 팩트 베이스로 가셔야 된다는 소리죠. 높은 성장 전망. 언제는 클 거지만 지금으로만 고개 집중해서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맞춤형 제품에 안 가고 인도 외국 기업들은 선진국 제품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경직된 조직 구조. 인도 사람한테 맡기건 맡기고 인사 문제는 특히 조심해야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자면 인도 사업에서 마케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건 주저원이라 그랬죠. 그렇죠? 결국은 사람 싸움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업하실 거는 아이템 선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넓혀갈 거냐. 그게 가장 큰 키예요. 그렇게 인도를 사랑하는 사람 보내게 되고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려요. 저기 보면 제트로가 한 거를 보면 1000여 개 중에 32개만 흑자죠. 그 당시에 10년, 12년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5에서 1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현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짧게 마무리 짓는 이유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인도는 시장은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인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게 선행이 된다 그런다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재원 내보내실 때 그분들 사실 힘들어요. 하는 게 뭐하냐 그러지만 저도 살아봤지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딴짓 할 게 또 별로 없고 그거 참 답답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좀 잘해주시고 그분들이 인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주시고 밀어주시면 잘 될 거예요. 왜? 한국 분들은 그런 세대를 좀 연세 되신 분들은 거쳐왔기 때문에 인도가 편해요.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인도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